19일 금리 결정 이전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인아유입니다.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지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선 짧게 관점 복귀부터 해볼 텐데요. 비트코인은 먼저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지지선과 저항선이 수평이 되는 이 상승 패러럴 채널 안에 가격이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채널의 상단에 도달을 하려면 결국 이 해당 저항 블록과 그리고 상승수익형 패턴을 상승 돌파를 해주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당 구간에서 더블탑 패턴이 발생을 할 것으로 봤었기 때문에 이곳이 하모닉 패턴의 C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 해당 추세가 A 지점인 전고점을 넘지 않았을 때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관점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저항 블록 박스권과 이 상승수익형 패턴을 상승 돌파 시에는 상승 패러럴 채널 상단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고, 돌파를 함과 동시에 가격이 다시 한번 하락을 했죠. 하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이 저항 구간들을 모두 다 돌파를 했고 거래량이 낮은 거래량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돌파에 대한 리테스트 그리고 지지 후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고 가격이 이 채널 상단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로서는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해당 하모닉 패턴은 성립이 되지 않고 채널 상단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전고점, 이 A 지점을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해당 하모닉 패턴은 성립이 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채널 상단 부근에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비트코인의 이 채널 횡보가 곧 종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일 FOMC 발표가 있죠. 해당 발표가 나왔을 때 이 채널을 상승 돌파를 하던 또는 해당 구간에서 하락이 강하게 발생을 하던 한 달간 보여줬던 이 상승 횡보장은 이제 곧 종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일본 금리 결정일도 19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19일까지 해당 채널을 돌파를 하면서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더 도미넌스 차트까지 보게 되면 텔레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락 패러럴 채널과 상승 패러럴 채널이 겹치는 구간, 그리고 해당 수렴 패턴을 하락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구간에서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발생을 하면서 원웨이로 하락을 하는 게 아닌 하락쇠기형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죠. 하락쇠기형 패턴은 일반적으로 상승 암시형 패턴입니다. 가격이 하락을 하지만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상승 암시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구간이 2018년도부터 지켜주었던 이 상승 추세선에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즉 이 테더 도미넌스의 하락쇠기형 패턴도 19일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에 따라서 방향성이 크게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현재 2022년부터 이 상승 추세선을 지켜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 이 추세선을 하락 이탈을 했고 현재는 다시 리테스트 되돌림 저항 구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의 움직임도 19일 결과 발표에 따라서 이 상승 추세선에 대한 이탈, 그렇기에 저항선이 되어버린 이 추세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리테스트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할 것인지도 19일에 결정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이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현재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이 둘 다 존재하는 현재 시점에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저항,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의 지지 구간, 그리고 상승 채널의 상단 저항, 이렇게 차트적인 근거로 봤을 때는 하락 가능성이 더 높은 자리죠. 이 채널 처음 시기부터 현재까지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채널 상단에서는 다시 한번 숏 포지션을 좀 도전을 해볼 생각인데요. 우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이 채널 하단까지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채널 하단에서는 지지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채널 하단까지 노려볼 수가 있고, 손절 구간은 이 채널을 상승 돌파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구간에서 손절이 진행이 되게 되겠죠. 이 손절을 걸어두지 않게 되면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비트코인이 정말 중요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9일의 결과가 좋게 발표가 났을 때는 지속적으로 원웨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횡보 종료 이후에 이런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숏포지션 관점에서는 이 채널을 상승 돌파를 했을 시에는 손절을 짧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번 결과 발표에 따라서 저는 이 채널의 횡보가 종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최소한의 되돌림, 이 0.236까지도 충분히 들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0.236까지의 되돌림을 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숏포지션 관점에서 약 12% 정도의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이 0.236까지의 되돌림을 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저는 숏포지션이 훨씬 지금 자리에서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버리지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이 12%보다 추가적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채널을 상승 돌파를 했을 때는 그만큼 손실률도 더 커지죠. 그만큼 가능성은 높지만 반대의 상황도 고려하는 리스크 관리는 모든 매매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해당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이 수렴 패턴 또는 0.38회까지 하락을 했을 때 수렴 패턴을 보여주게 되면 이때는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보여줄 거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조정이 발생을 해도 이 시장이 끝났다고 해서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해당 구간까지 하락을 한 뒤에 수렴 패턴을 보여줄 때, 이 수렴 행보를 할 때 알트코인을 노리는, 알트코인 피날레 장을 노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숏포지션은 거래 전략이 좀 많이 다양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널 하단까지 노리고 익절, 그리고 0.236 되돌림까지 노리고 익절, 그리고 이 0.236 되돌림을 이탈을 했을 때 다시 숏포지션 진입, 또는 해당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그냥 들고 가는 전략, 이렇게 거래 전략이 다양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롱포지션 매수는 하면 안 되는 거냐, 그냥 하락할 거라는 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승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는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높죠. 하지만 반대로 이번 19일에 결과가 좋게 나와버리면은 이 채널을 상승 돌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채널을 상승 돌파를 하기 전에는 사실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저항이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 19일 결과가 좋게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매매가 아닌 실제로 이 채널을 돌파를 했을 때 이것을 확인을 하고 그 추세에 올라타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채널을 돌파를 했을 때에는 이런 횡보 상승이 아닌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원웨이 상승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9일에 이 채널을 돌파를 했을 때에는 해당 추세에 올라타는 롱포지션 대응이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지만, 지금같이 채널의 상단, 이 저항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사실 손익비 면으로나 확률 면으로나 하락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해당 구간은 숏포지션 대응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숏포지션 입장에서도 이 채널을 상승 돌파했을 시에는 빠르게 손절을 하거나 스위칭을 해서 이 상승 추세에 올라타는 그런 거래 전략이 좀 더 잘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같이 이 횡보가 종료가 되고 금리가 곧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형 이벤트 발표 전까지는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 19일 이후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할 거라는 관점, 그리고 19일 이후 저같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거라는 관점, 그에 따라서 매수 매도는 본인의 자유고 본인의 책임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중 핵심 내용은 결국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흘러가는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만약 이 채널 상단의 저항을 노리고 숏포지션을 들어갔지만 반대로 이 저항을 뚫어버린다면 결국에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하지만 본인이 틀리지 않았다면서 본인의 근거는 이미 틀린 근거가 되었지만 손절을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빠른 청산의 지름길이거든요. 반대로 롱포지션에 들어갔지만 이 채널을 하락 이탈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티는 것도 빠른 청산의 지름길인 거고요. 즉 지금같이 방향성이 나오기 직전에 여러 시나리오를 대비를 해두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보여줬을 때 본인이 세워준 거래 전략대로 매매를 하고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비트코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매일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에도 참여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